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폴더블 폰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바형 휴대폰보다 가볍게 출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비보의 폴더블 스마트폰 엑스폴드 3 일반형 언박싱과 간단한 사용 후기 준비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패키징이 상당히 깔끔하고 심플한 편입니다. 프로 모델 같은 경우 100W 충전인데 제가 구입한 일반 모델은 80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 충전 케이블은 상당히 굵은 편인데 뭔가 우겨놓은 느낌이 드네요. 안쪽에 박스를 열어보면 설명서가 있고 엑스폴드 3 시리즈 보증서 있고 유심 제거핀 그리고 케이스가 있는데요. 요게 물건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인데 아주 가볍고요. 후면과 측면만 커버하는 케이스입니다. 측면 쪽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휴대폰을 접었다 폈다 했을 때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게 특징이고 기본 케이스 치고는 마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구성품은 이게 전부인데요. 충전기, 케이블, 케이스 뭐 들어있을 건 다 있습니다. 충전기 규격 잠깐 보시면 15W, 18W, 80W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비보 엑스폴드 3 일반 모델입니다. 프로세서를 작년에 나온 스냅 8 젠 2를 넣고 망원 카메라를 빼면서 가격을 확 낮춘 모델입니다. 일단 후면 마감, 이 패턴이 고급지다 라는 느낌을 주네요. 지문도 안 묻어나고요. 휴대폰을 펴면 8인치, 두께는 4.65mm, 정말 얇습니다. 무게도 219g 밖에 안 되니까 휴대폰을 끈 상태에서는 마치 전시용 모형인가 라는 느낌까지 들어요. 접었을 때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드디어 폴더블이 이렇게 얇아지는 순간이 오긴 오네요. 참고로 중국 폴더블 폰 중에서 현재 가장 얇은 제품은 아노매직 V2인데요. 9.9mm입니다. 보시는 비보 엑스폴드 3는 2등 10.2mm이고요. 갤럭시 Z 폴드 5는 13.4mm입니다. 측면에 보시면 지문인식 전원 버튼이 있는데 기기가 얇다 보니까 버튼도 폭이 조금 좁은 편이네요. 다음 후면 카메라입니다. 자이스 마크 보이시죠? 이 비보가 자이스와 협업하면서 카메라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일반 모델은 광학식 망원 렌즈가 빠지긴 했지만 인물 촬영을 위한 50mm, 100mm 이런 특정 화각은 또 지원하기 때문에 실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모서리 쪽 중국 제품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글씨를 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런 건 이제 좀 빼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힌지는 탄소 섬유로 제작해서 무게를 많이 줄였고 내구성 관련해서는 50만의 TUV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 같은 경우 IPX8 등급 방수를 지원하는데요. 일반 모델은 IPX4 등급 방수입니다. 가격이 싼 만큼 급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힌지와 내 외부 디스플레이 스펙은 프로와 일반 모델 모두 동일합니다. 특히 내부 디스플레이는 삼성 E7 OLED의 UTG 그리고 충격 방지 필름까지 추가되어 있고요. 일단 힌지 쪽 마감이나 내부 디스플레이 처리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사용하면서 주름의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양호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무게는 스펙상 219, 실측은 229.7g, 10.7g 차이가 납니다. 왜냐? 보호필름 때문에 그런데요. 이 보호필름 무게가 생각보다 꽤 나갑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비보 엑스폴드 3 폭이 조금 좁고 긴 걸 볼 수 있는데 6.53인치의 21:9 화면 비율이라 그렇고요. 정면에서 보면 요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엑스폴드 3 폈을 때는 8인치, 화면비는 4:3.55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대비 거의 2배라고 봐도 될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요. 엑스폴드 3 중국 내수 정발 제품이긴 하지만 비보 휴대폰들은 초기 설정에 이렇다 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스템 언어로 한국어를 바로 지원하고 있고 메뉴의 한국어 번역도 이상하지 않아서 갤럭시 휴대폰 초기 설정하듯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설치도 비보 자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 검색하고 앱이 바로 나오는데요. 활성화만 시켜주면 바로 설치되는 방식이라 딱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설정 메뉴 구성은 다른 안드로이드 휴대폰들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메뉴 하나하나 눌러서 쭉 살펴보고 하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폴더블 제품이다 보니까 폴더블에만 있는 기능 설정 옵션이 있는데요. 멀티 윈도우 표시 방법이라든지 앱 표시 비율, 플렉스 모드, 스마트 화면 전환, 또 화면을 접었을 때 커버 화면에 이어서 표시할지 말지 등등 이런 것만 신경 써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또 바로가기 및 접근성이라는 옵션을 보면 폴더블 관련 옵션이 정말 쫙 몰려 있는데 이건 하나하나 설정하면서 직접 해보고 해야 적응이 되더라고요. 특히 화면 분할 방법이라든지 작은 창을 띄워서 보는 방법 같은 거는 제스처를 직접 따라 해봐야 손에 있기 때문에 보면 요즘 중국 폴더블 스마트폰들 이 기능 관련해서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하기 편한 기능은 바로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용성 면에서는 갤럭시 폴드와 비교해서 오히려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폴더블 쪽도 중국 내수 시장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요.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네요. 유튜브 같은 경우 세로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가로 모드로 전환을 하면 노트북 화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면 일반 바형 휴대폰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화면 분할 같은 경우 화면에 손을 대지 않고 휴대폰을 살짝 접는 동작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화면 분할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직관적이어서 실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기본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 상당히 괜찮았는데 휴대폰을 펼치면 이 힌지 부분 쪽이 같이 움직이면서 펴지는 구조입니다. 힌지 쪽 케이스는 휴대폰을 파지할 때 손가락을 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해서 그것도 좋았고요. 단점이라면 휴대폰을 펴고 반대쪽을 보면 외부 디스플레이 일부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때 외부 디스플레이로 보면서 찍게 되는데 화면을 가리게 되니까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 외에는 사용하면서 오히려 장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케이스를 기본으로 준다는 것 자체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문인식 전원 버튼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다만 버튼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처음 지문 등록할 때도 그렇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다음은 스피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제품은 4월 3일에 받았는데요. 받고 나서 언박싱 영상 간단히 찍은 후에 기본 세팅 마치고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지금까지 대략 2주 정도 실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뀐 점이라면 기존의 서브로 사용하던 갤럭시 S24 울트라를 거의 대체해서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가볍고 화면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으면 불편한 삼성페이는 중국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서핑이나 앱 사용 그리고 큰 화면이 좋은 주식 앱 등을 보기엔 당연히 폴더블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지하철 같은 곳에서 화면을 펴서 사용하는 건 좀 꺼려지는데 아무래도 화면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약간의 제약을 제외하고는 가벼운 무게와 두께가 주는 휴대성 그리고 큰 화면의 이점 때문에 확실히 예전의 폴더블과는 다르게 부담 없이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다른 바형 플래그십이나 엑스폴드 3 프로 모델에 비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급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나는 건 또 아니라서 실사용에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라면 전체적으로 채도가 좀 높은 편이고 화이트 밸런스도 상황에 따라 튀는 부분이 있다는 점 정도 또 100% 확대를 해보면 디테일이 다른 바형 플래그십 대비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물론 카메라 성능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일반 모델이 아닌 프로 모델을 구입하면 바로 해결이 되긴 합니다만 그러자면 또 5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일반 모델의 카메라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았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기타 사용하면서 느낀 좋았던 부분은 충전이 빨라서 80W 충전이니까요. 충전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던 것 같네요. 내구성 부분도 일단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6개월 이내 고장 시 새 제품 교환도 되고 보호필름도 1년에 4번 무료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직구해서 사용하시긴 어렵다고 봅니다. 내구성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폴더블 제품 특성상 AS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화면 주름은 사용하다 보면 거슬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확실히 얇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전에 사용했던 오포 파인드 N2와 비교해서는 좀 더 주름이 잘 보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 중에 가장 큰 건 내부 디스플레이 PWM인데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라 색 재현력이나 밝기 같은 건 확실히 좋습니다만 요즘은 또 눈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삼성 디스플레이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지문인식 버튼이 좀 작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종종 있었는데 이럴 바에는 프로 모델처럼 온스크린 지문인식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다 할 단점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두께와 무게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그리고 제가 구입한 모델은 비보 X 폴드 3 일반형이고요. 16기가 램 256 스토리지 모델 7,499위안 약 139만원입니다. 중국에 살고 계시거나 자주 다녀가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제품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직구해서 쓰시기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S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기간 사용해 보면서 내구성 문제는 없는지, 아쉬운 점은 없는지 등등 후속 리뷰도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